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미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갖고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하는 등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매티스 국방장관은 오는 3일 우리나라를 방문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만나 주요 현안들을 논의합니다. 공군 11전투비행단이 전시대량 전상자 처리 능력 향상을 위한 긴급 구호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기지병원이 피폭된 상황을 가정한 이동병원 훈련도 함께 진행해 완벽한 의무지원 태세를 확립했습니다. 육군 37사단이 올해 자율참여형 예비군 훈련 성과를 높이기로 하고 예비군 훈련의 환경과 문화 개선을 선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주로 안보 관련 대화를 나눴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언제나 한국과 100%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용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화는 지난 30일 오전 9시부터 30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이번 통화는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뒤 처음입니다. 황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면서 미국의 발전을 기원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언제나 100% 한국과 함께 갈 것이라며 한미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좋을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두 정상은 한민구 국방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의 회담의 의미도 언급했습니다. 이번 매티스 장관 방한을 계기로 한미 관계 당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북핵 문제와 사드 배치 등 안보 현안과 함께 한미 동맹 강화에 대해 우리의 입장 등을 트럼프 대통령 측에 설명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적극 공감하며 사드 배치 등에 대해 양국 관계 당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 가능성도 언급됐습니다. 황 권한대행이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미국은 늘 한국을 생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통화는 각국 정상의 상견례 성격의 통화였지만 박근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한미 간 최고위급 소통 채널이 가동됐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국방뉴스 이용석입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2월 2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합니다. 3일 오전 한민구 국방장관과 한미회담을 갖게 되는데요. 이번 매티스 장관의 방한은 미국 신행정부 출범 이후 동맹국 중 한국을 가장 먼저 방문한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이다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에게는 이번 한국 방문이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이면서 첫 방문입니다. 국방부는 이번 매티스 장관의 예방과 한미회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강력한 한미 동맹을 대외적으로 분명히 하는 동시에 양국 간 신뢰와 협력 관계를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 장관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평가하고 동맹의 효과적인 대응 방안과 대북 정책 공조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게 됩니다. 또 양국 간 동맹 관계 강화와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전망입니다. 회담과 관련해 31일 양 장관은 전화 대담을 통해 주한미군 사드 체계 배치를 계획대로 추진하고 한미 간 유기적인 협력과 긴밀한 대북 정책 공조를 강화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미국의 강력한 확장 억제력 제공과 한미 간 굳건한 연합방위 태세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유사시에는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 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과 한미 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미국의 인식이 반영돼 한국과 일본을 첫 순방지로 택했다고 그 의미를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매티스 장관의 방안은 안보 상황의 불확실성이 늘어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국방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이다경입니다. 북한 김정은이 105 탱크 사단을 찾아 겨울도하 공격 훈련을 지도했다고 28일 북한 관영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정은은 미국과 우리나라에 대한 공격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게 됐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김이나 대위가 보도합니다.
설 명절이 시작되는 28일 북한 관영 매체들은 김정은이 105 탱크 사단을 찾아 탱크 장갑 보병연대의 겨울 도하 공격 전술 훈련을 지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근위 서울 류경수 제105 탱크 사단 1탱크 장갑 보병연대에 연습 개시 명령을 내리자 번개같이 얼음도화한 전투원들은 강대안의 지배적 고지들을 불의에 기습 점령한 다음 중심으로 기동했으며 화력을 자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훈련을 지도한 김정은은 실제 전투를 보는 것만 갖고 훈련을 잘한다고 평가하며 우리나라와 미국에 대한 공격적인 도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남반부 공격작전 지대 안의 산악과 진폴 강하천들을 단숨에 극복하고 미조와 남조선 괴뢰들을 부리번쩍나게 와닥닥 쓸어버리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김정은은 모든 전진보장 구분대들의 장비시킬 데 대한 문제, 도하 기재와 장비들을 실정에 맞게 더욱 현대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릴 데 대한 문제, 공병 정찰 기재의 현대화, 무인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날 현지 지도에는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과 리명수 군총참모장, 리명길 군총참모부 제1부총참모장 겸 작전총국장 등이 수행했습니다. 한편 이번 훈련을 진행한 북한의 근위 서울 류경수 제105 탱크 사단은 6.25 전쟁 당시 서울에 처음 입성한 전차부대로 김정은은 이 자리에서 인민군대에서 주먹이 제일 세기로 소문난 부대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신년사를 통해 민생 행보를 이어가겠다던 북한 김정은, 연초부터 핵 위협 발언과 공격 전술 훈련 지도 등을 이어가며 민생보다는 무력 도발에 집중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국방뉴스 김인아입니다. 전시 상황에서 환자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응급 조치와 신속한 후송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공군 11전투비행단이 최근 대량 전상자 구호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지병원이 피폭된 상황을 가정한 이동병원 훈련도 함께 진행해 빈틈없는 의무 지원 태세를 확립했습니다. 심예슬 아사입니다. 적의 화생방 공습을 알리는 사이렌이 울려 퍼집니다. 경비작전을 수행하던 장병들 여러 명이 부상을 입고 쓰러져 있습니다. 현재 경비 위소대 대량 환자 발생에 따라 경비반을 제외한 전 병력 동원하여 환자 구호 실시하겠습니다. 신속히 현장에 출동한 의무 요원들은 가장 먼저 환자들을 부상 정도에 따라 분류합니다. 이어 추가 화학오염을 막기 위해 환자들에게 방독면을 착용시킨 다음 타편에 의한 피부 손상이나 골절 등 피해 상황에 따라 응급처치를 실시합니다. 공군 11전투비행단이 실시한 대량 전상자 처리 훈련으로 적 공습에 의한 피폭 상황을 가정해 실전을 방불케 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응급조치를 마친 환자들을 병원까지 안전하게 후송한 뒤 종료됐습니다. 부대는 이와 함께 기지병원이 피폭된 상황을 가정한 이동병원 훈련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화재와 건물 파손으로 인해 의무 지원이 제한되자 간이 침대를 비롯한 필수 의료 물자를 기지체육관으로 옮기고 1시간 만에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진료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때와 장소, 환자의 수와 관계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부대 전투력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의무 요원들의 임무. 부대는 장병들이 급박한 상황에서도 자신감을 갖고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실전과 같은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심예슬입니다. 육군 11사단이 25일 물자와 장비의 피해로 긴급 보충 보급이 필요한 상황을 가정해 육군 항공과 연계한 공중 재보급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기계화 부대의 빠른 기동 여건을 보장해 전투의 승리를 이끌기 위한 완벽한 전투근무 지원 태세 확립을 목적으로 실시됐습니다. 공중 재보급 훈련은 항공기를 이용해 적지역 깊숙이까지 진군한 아군의 장비와 물자 손실을 보충하고 필수 품목의 보급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부대는 전투 장비의 보수 정비에 필요한 수백 킬로그램의 물자를 헬기에 결박해 운반하고 기계화 보병대대의 경계 지원을 받아 안전하게 투하했습니다. 훈련은 사단 보급 수송대대를 주축으로 13항공단이 함께했으며 사단 예하 기보대대와 정비대대도 참가해 재병 협동성을 다졌습니다. 부대는 평소 쉽게 접하지 못하는 훈련인 만큼 장병들에게 큰 경험이 됐을 것이라며 신속 정확한 보급 지원으로 최상의 전투력을 발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육군 37사단이 신년을 맞아 자율참여형 예비군 훈련 락드릴을 개최했습니다. 예비군 훈련의 환경과 문화 개선을 선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습니다. 이혜인 중입니다.
육군 37사단이 2017년에는 자율참여형 예비군 훈련으로 성과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부대는 지난 25일 주요 지휘관과 관계관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비군 훈련 락드릴을 개최하고 효율적인 훈련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상급부대 지침을 이해하고 사단 적용 방안을 도출해서 안전이 확보된 실전적이고 정직한 예비군 훈련 체계를 정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락드릴이란 전투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작전 개념 예행 연습을 말합니다. 이날 락드릴에서는 존중과 배려의 자율 참여형 예비군 훈련 정착, 효율적인 훈련 통제, 전시 완전 편제와 동원 훈련 체계 정립 등에 대한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습니다. 훈련 시 통제를 최소화해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훈련을 유도하고 유사시 예비군들이 실제 작전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부대는 자율참여형 예비군 훈련을 정착시키기 위해 연초부터 머리를 맞대왔습니다. 그 결과 올해 전군 최초로 충북대학교 학생 예비군들이 동원지원단에 입소해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날 참석한 박찬주 이작전 사령관은 예비군은 유사시 생사고락을 함께할 전우들이라며 전장 상황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전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충실히 구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뉴스 이혜인입니다. 해외에서 임무 수행 중인 우리 장병들도 설 명절을 보냈습니다. 세계 평화와 재건 지원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며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해외 파병 부대원들의 설 명절 소식을 오상현 기자가 전합니다. 우리 선우 한번 보여줘. 잠깐만. 선우야 안녕. 아빠랑 삼촌들이네. 선우야 아빠야. 선우야. 안녕. 선우야. 너무 예쁘다. 그리운 아내는 감사하게도 건강하게 출산을 했습니다. 지구 반대편 레바논에서 남아 기쁨과 아쉬움을 담아 인사를 건네는 아빠. 총을 들고 위험 지역을 순찰하며 정찰 임무를 하는 매 순간 나의 가족은 건강하고 안전하길 기원합니다. 그래도 명절은 명절. 어린아이들과 연도 날리고 이탈리아 부대원들을 초청해 모든북 공연도 하며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는 설의 아쉬움을 달래봅니다. 아이들을 진료하고 가축에게 예방접종을 하고 황폐화된 도로보수 공사를 하는 가운데서도 윷놀이를 하며 망중한의 여유를 가져봅니다. 열사의 땅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재건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한빛부대에도 명절은 찾아왔습니다. 우리 한빛부대는 50도를 웃도는 더위와 모래바람을 이기며 남수단의 희망을 심기 위하여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해적 퇴치와 상선 보호 등 다국적군 평화 활동을 하는 청해부대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필승! 아랍에미리트에서 군사훈련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아크부대까지 세계 13개국에서 1,400여 명의 장병들은 대한민국 국가대표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요! 경례! 런거리! 바로!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국방일보로 보는 병영 소식입니다. 1월 31일자 국방일보 오명 기사입니다. 공군 10 전투비행단은 미 6-52 방공포대대와 연합으로 대테러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일어날 수 있는 테러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으로 요원들의 임무 수행 능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는데요. 한미가 연합작전을 펼침으로써 양국 간 유대 관계를 돈독해야 하는 효과도 있었다고 하네요. 오면 하단으로 가보겠습니다. 브래드 쿠퍼 주한미 해군사령관이 최근 해군 잠수함 사령부를 방문해 우리 잠수함의 수중 전장 환경을 체험했습니다. 적의 도발 위협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한미 해군 실무급 장교 간 연합작전 능력을 높이고 상호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된 건데요. 쿠퍼 사령관은 우리 해군의 우수한 잠수함 운용 능력을 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양국 해군의 연합작전 능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어지는 오면의 공군 기사입니다. 공군 20 전투비행단 장병들이 헌혈에 동참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의 긴급 요청으로 실시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헌혈 차량 넉 대를 대대별로 순환 배치해서
장병들이 최대한 임무 지역을 벗어나지 않고 진행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장병들은 소중한 생명을 구한다는 사명감에 뿌듯함을 느끼며 사회에 나가서도 헌혈을 계속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상 국방일보로 보는 병역 소식이었습니다. 방산인 시간에 군 시뮬레이터 훈련 장비를 개발하는 업체들을 여러 곳 소개해드렸습니다. 국내외로 사업성이 높다는 걸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쪽 방면에서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신우 정보기술을 취재했습니다. 윤현수 기자입니다. 휴대용 대공 미사일인 신공 시뮬레이터입니다. 3차원 화면이 구현되는 헬멧을 쓰고 저고도로 침투하는 적 항공기를 요격합니다.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 실시간으로 영상이 나타나고 목표물을 향해 사격 버튼을 누릅니다. 실전을 방불케 합니다. 신우정보기술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뭘 만든다, 뭐가 유명하다 이런 소리를 누구나 들을 수 있게끔 그 인지도를 좀 높이고 싶고 국외에도 수출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표적 사격이나 시가전 등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시뮬레이션 훈련 체계도 개발했습니다. 특히 트레이드밀 모션 플랫폼을 최근 개발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소총을 들고 3D 헬멧을 쓴 훈련자가 언덕을 올라가면 경사면을 그대로 구현하는 장비입니다. 진짜 같은 가상현실 속으로 빠져들며 긴장 속에 훈련을 만끽합니다. 시뮬레이션 훈련 체계의 장점은 네트워크망으로 연결하면 합동 전투를 벌일 수 있다는 점. 향후 5년에서 10년 안에는 육해공 가상 전술훈련도 가능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상 시뮬레이션을 이용을 하면 굳이 배가 안 움직이더라도 각각의 떨어져 있는 독립된 장소에서 그 특정한 공간에서 훈련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한 훈련은 세계적인 추세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미군의 경우 파병지를 똑같이 구현한 가상 공간에서 훈련을 반복 숙달하고 실전에 투입되고 있는 상황. 국내 업체에서도 빠르게 뒤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술력은 있고 또 아이디어는 상당히 많습니다. 조금만 그 도움만 주시면은 상당하게 발전할 그런 저희들은 준비 자세가 다 되어 있고 그런 인력도 앞으로도 더 확보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군 전술훈련 체계. 피 흘리지 않고도 최고 효율을 낼 수 있는 가상훈련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윤현수입니다. 국방뉴스는 매주 전후방 각급 부대에서 국토방위 임무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이 가족과 친구, 국민들에게 보내는 영상 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군 11전투비행단 장병들이 사랑하는 부모님께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니 아버지, 저는 추운 날씨에도 열심히 군복무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필승! 새해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굳은 일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열심히 군 복무 훈련에 임하고 있으니까 마음 든든히 여기시고 다음 휴가 때 꼭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필승! 필승! 어머니 아버지, 저 아들 지수입니다. 저 여기서 훈련 잘 받고 있고 건강히 잘 보내고 있습니다. 동생들이랑 행복한 설날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필승! 한미양국이 정상과 국방장관 간 연쇄 전화통화를 통해 한미동맹에 빈틈이 없음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도발을 하는 것은 자멸을 재촉할 뿐입니다. 저는 8개월 동안의 뉴스 앵커 임무를 종료하고 앞으로 현역 기자로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